반갑습니다. 자,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떤 뚜렷한 악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많은 성장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로봇이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한한영해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화장품이나 또는 엔터 이런 업종들 또는 일부 정치액주들 그리고 뭐 바이오 쪽에서는 뭐 개별 이슈가 붙은 종목들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하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항상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두면은 하나씩 이렇게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들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리뷰할 종목은 어제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고 최근에 제가 이 톡신 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 휴젤이 만약에 매수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상대적으로 못 간 기업들 중에서 이 메디톡스라는 기업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주요 편입을 했었던 업종을 보면은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뭐 글로벌 텍스프레이 같은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미용 쪽 관련된 기업들 뭐 VT나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편입을 했는데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선은 다른 이 톡신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못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고 이제는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국내 쪽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뭐 제가 이 브라질 쪽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미용 목적의 관광객 수가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예.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이 미국 국민들이 좀 많이 찾아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이 박스권을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쉬어가도 그리고 종목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한 0.4%대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본다면은 아직까지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비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61선이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정비열을 만들었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눌리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끌고 가도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우선은 화장품하고 미용 쪽 말씀드리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나 미용 관련된 종목들 4월에 편입을 하면서 목표가 딱 한 종목 안 갔었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 화장품 제조였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한번 쉬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자, 지금 전반적인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이제 위던, 아래던 이 방향 또는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자리는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전에 이 저항대라고 할 수 있었던 가격대를 이제 거래가 실려주면서 오늘 이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시발점은 이 아모레퍼시픽의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오늘 엔터 업종들이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결국에 그런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 종목은 제가 유일하게 목표가 못 갔던 종목인데 목표가는 제가 62,500원 제시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정도라면 아직까지 좀 끌고 가도 무난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CTK 어제 이제 전화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좀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 6%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 양자모 관련해서는 이제 보안 이슈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이 유심 관련된 종목들 뭐 유비벨록스나 이런 종목들 어제 시간에 하한가를 가면서 또 오늘 장초반에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유지가 되면서 이런 양자모 관련된 종목들 보안주들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보안 관련된 이슈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현재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1선 이탈하더라도 요 전저점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자리를 지켜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약간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조금 더 빠지더라도 그때 가서 만약 바닥을 잡아주게 되면은 단가를 좀 낮추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빠져나간다, 뭐 손절을 한다 이런 전략보다는 약간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생쇼에서는 아무튼간에 약간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추후에 대한 혹시나 모를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전저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보안 관련된 이슈는요 이게 이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뭐 많은 금융기관이나 또는 여러 기관들이 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 이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또 이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이 이런 보안 관련된 이쪽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5%대에서 6%대 정도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3, 4%는 다 성장률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보유가 저는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제가 최근에 사실 공개방송에서 제일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고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D&D 파마텍입니다. 자,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 제가 편입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왜 편입을 했냐라고 보신다면은 그 화이자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중단 이슈를 했거든요. 근데 그 화이자가 이제는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세라나 바이킹 테라피틱스와 같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신고가 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미 어제 공개방송 최근에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떠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를 못 잡으신 분들한테는 최적의 종목이 저는 D&D 파마텍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신고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화장품이고요. 연휴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주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간 실적주나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좀 눌려있는 종목을 찾아봤는데 자, 우선은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명은 현재가는 1960원입니다. 종목명은 잉글우드랩. 예, 잉글우드랩이라는 기업이었고요. 제가 사실 이전에 이 기업을 주가가 너무 안 가가지고 징글맞게 안 간다 해가지고 징글우드랩이라고 혼자 기억을 많이 했었는데 자, 아무튼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쪽 관련해서 특히나 이 관세 이슈가 만약에 화장품 쪽에도 막 부각을 받았었을 때 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이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들 뭐 프리미엄을 주면서 이 공개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붙었던 종목인데 아무튼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의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상승 파동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봤던 거고요. 특히나 뭐 이 선크림, 선케어 제품에 대한 이 보통 리드 타임이 1년 정도 진행을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뭐 6개월 정도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 뭐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적 시즌이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특히나 이 저가 부분에서 이렇게 거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양봉의 정대음에 실려놓고요.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 없이 기간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봉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세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0주선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저항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지난주에 이 도지형 캔들 짧은 단봉이 나왔었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양봉을 잘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120주선도 돌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은 자, 요 구간에서 최근에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박스권 돌파하면서 우선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목표가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자료 보면서 짧게나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트럼프 관세로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이제 4월 24일자 기사로 나왔었는데 결국에 이 KBT의 향방, 이 관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품 쪽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혹시나 추후에 부과가 받는다면은 그거와 관련해서도 피해갈 수 있는 이 화장품 관련된 ODM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이 KBT, 이 국내 화장품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많이 흥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관신 정책과 같이 또는 이 내수 활성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화장품 섹터는 또 한한령 해제 수혜 업종으로서도 같이 부각받으면서 5월에 무비자 입국 한시적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같이 맞물리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5월달 중국의 노동절, 이 황금 연휴에 여행주가 부상을 하고 있다. 뭐 관광객도 뭐 13% 오른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이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많이 찾게 되면은 뭐 화장품 섹터나 아니면 뭐 엔터나 이런 수혜주들이 전반적으로 투심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5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공개 방송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제가 D&D 파마텍 자세하게 왜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전략과 그리고 다른 바이오 기업들 또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슈 정리 잘 해놨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